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등세를 나타내는가 했지만 지금은 약세 전환한 모습이고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양지수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략부터 오늘 테마주 강의까지 모두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족집게 종목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테마주에 대한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테마주들 강의와 함께 족집게 종목까지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전략,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끝난 후 팍스통신망 함께 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집게 종목과 테마주 강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8월 말쯤 마지막 쪽집게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죠. 현재 4.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 주실 당시에 주가가 조정이 조금 나왔고 방산주 안에서도 이 빅4 기업인 LRG 넥스원을 살펴보자라고 공략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4.3%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LRG 넥스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이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주 중 하나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 8월 초쯤 족집게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이 바닥 부근에서 잡아주시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약 30%가량의 상승분을 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 안에서도 가장 크게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략 주시면서 29.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BH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전주를 많이 공략을 주셨죠. 원전주 안에서도 BHI, 이제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원전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8월 8일 같은 날 공략을 주시고 11%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BHI, 원전주 안에서도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10%가량의 상승분, 역시나 빠른 기간 안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방송 중에 깜짝 공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방송 중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방산 관련 이슈를 제공해 주시면서 방산 쪽을 살펴보자. 그 안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공략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16.6%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주가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바로 공략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이후 방송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16%의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방산이나 원전 이런 쪽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저평가되어 있는 테마들 공략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전산업도 그중 한 종목이었습니다. 원전주 안에서도 한전산업을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한전산업이 원전 관련 이슈를 받으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그 안에서 한전산업이 가장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전산업 방송 공개 이후 36%의 상승률 달성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 기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쯤 역시나 생방송에서 깜짝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원전주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집중 공략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으로도 현재 16%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테마주 강의부터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오늘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어제 시장에 비해서 오늘 시장 반등세가 굉장히 약한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을 해주나 했지만 다시금 약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하면서 2,59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테마주를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대학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시장 브리핑부터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 통해서 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장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더니 다시 또 약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반등하는 척 하더니 외인이 팔아 제끼면서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근데 좀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건 이제 그때 가까이 가서 조금 생각을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 국내 주식 시장도 그거에 이제 영향을 좀 심하게 받고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약하지만 그것도 약간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뭐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미국 지표가 우리 화요일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미국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다시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외인이 눈치를 보긴 하지만 약간 여기서 조금만 더 안심시켜주는 그런 지표라든지 경제적 모멘텀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 2600선, 2650선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보유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때 조금씩 담아가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벌써 한 2, 3주가 지났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코스피 2650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보유하지 못했지만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들 담아보시는 기회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네. 좀 갖고 싶었던 종목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네. 반도체도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상승하는 테마에 올라타는 전략은 어떨까요? 상승하는 테마에 올라타는 전략이 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득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죠. 그거는 이제 이 모멘텀이 얼마나 장기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로 이게 오늘 시장에서 주로 상승 나오는 그런 섹터가 뭔가 단기 모멘텀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올라타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장기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금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공략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테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테마죠. 딥페이크, 보안주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센즈랩과 라운시큐어 이러한 종목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주들도 사실 처음에는 좀 단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세 연속성이 나오고 있어요. 딥페이크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딥페이크가 약간 조금 전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시장을 보는 방법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본다고 했거든요. 네. 이 장기적인 모멘텀의 이 기준점, 이걸 판단하는 기준점은요. 글로벌적인 산업 시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글로벌적인 산업 시황으로 봤을 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얘는 좋아지겠다. 미래로 가도 얘는 답이 없겠다라고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좀 느린 템포로 투자를 하는데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중장기적으로요. 이 회사들, 이 딥페이크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회사들이 이런 정부의 딥페이크 엄정 대응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고 앞으로 점점 정말로 이 회사들이 성장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산업을 뭔가 판단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얘가 시장에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로 판단합니다. 근데 딥페이크 엄정 대응은요, 좀 얘기를 하자면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적인 정의? 네. 그런 이제 약간 정의에 관련된 부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네.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테마를 보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좀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개미 무덤이 될 겁니다. 네. 어. 왜냐하면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5% 먹어볼까? 3%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접근했다가 20% 물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테마주 강의와 함께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족집게 종목과 함께 테마주 강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셨고 이제 준비해 오신 또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돈이 풀려 있는지 얼마나 풀려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 시장의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단 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미국의 경기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젯밤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거 두 개를 좀 이렇게 빨간 줄을 쳐왔는데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이유. 자, 먼저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굉장히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뭐 아래 공포가 되살아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패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화요일에 미국에서 발표된 이제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아래 지표가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두려움, 패닉 때문에 시장이 내려앉았던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발표된 이 공장 수주 있죠? 이 공장 수주가 시장 예상치, 이전치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요걸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경기가 좋을 때 여러 가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공장들의 수주가 활발해지겠죠. 한마디로 지금 경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 발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운송부분 제외 공장재 수주, 이것도 수주 관련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전치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더 상회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뭔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를 어젯밤에 보였어요.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 오일 선물 가격도 네. 순간적으로나마 뛰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것도 순간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그런 이제 이런 지표들 발표 이후에 그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있는 시장의 공포는 약간 모르는 사람이 겪으면 정말 진짜 공포 영화인 거고 아는 사람이 겪으면 코미디 영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모멘텀이 한 번 더 딱 온 거예요. 네, 지금 미국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있었던 미국 지표 발표 상황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발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표 이후에 위험 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살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시장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국내 시장을 살펴보시더라도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경제 지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러한 전략들 모두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브리핑부터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증시 일정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네. 또 증시 일정 남아있는 게 또 남아있을까요? 일단 목요일 오늘이죠. 네, 오늘 오늘이죠.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좀 차분하게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띄워 드릴 건데, 자, 빨간색 칸이 있고 파란색 칸이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지표예요. 미국의 고용이 얼마나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인데, 이게 사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판단이 되면서 요거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 인하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난무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미국의 지금은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에 집중한다고 했죠. 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잠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미국 경기 괜찮아라는 내용의 지표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 역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상태라 힘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비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라든지 뭐 이런 PMI 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 시장 예상치가 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을 거다. 이런 구매자 지수가 좀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경기가 좀 미국이 둔화가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상치를 약간 소폭 소폭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공포를 어느 정도 잠재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벌써 2주, 3주 전쯤에요.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온 그런 시즌이 있어서 이게 갑자기 그렇게 경기 침체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나올 정도로 낮게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뭔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따르게는 이제 PMI 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요런 것들 뭐 많죠. 뭐 볼 게 많은데 뭐 요런 내용, 뭐 기업 활동 신규 주면 머리 아파서 보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보세요. 자, 50을 기점으로 보통 움직입니다. 50보다 얘가 높으면 이전보다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고요. 50보다 낮아진다면, 낮게 발표가 된다면 이전보다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것만 딱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요런 거 잘 보시고 달러 유동성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 지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오신 강의 섹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금리 인하, 네. 그거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섹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 수혜 섹터요? 저희 방송을 좀 챙겨보는 분들이시라면 또 가져왔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하니까 제가 또 가져온 겁니다. 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섹터를 꼭 봐야 됩니다. 바로 암호화폐 섹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어제 기준인데, 자, 오늘은 조금 더 반등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화요일에 거의 급락을 했었어요. 거의 급락을 하면서 뭐 7,700만 원 선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패닉셀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반감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반감기라는 게 있고 2,100만 개라고 이제 딱 그 발행할 수 있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반감기가 되면 될수록 요걸 이제 캐는데,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 원가가 비트코인은 점점 올라가는 건데, 7,7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요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여기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한 7,500만 원 선까지만 딱 눌리고 거기서 바닥 형성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좀 봐야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는요, 이 암호화폐 공포지수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포지수는 요것도
비슷하게 50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50보다 낮으면 공포고요. 50보다 높으면 시장이 너무 낙관을 한다. 너무 탐욕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제자 기준입니다. 9월 4일 기준으로 공포지수가 35.87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굉장히 시장이 암호화폐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패닉셀이 많이 나오면서 야, 암호화폐 시즌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뉴스에서도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서 탐욕까지 갔다고 한 80, 70 이상까지 갔다고 봐요. 그때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뭐 1억 5천 간다. 그리고 뭐 사람들도 야, 나 이제 다시 한번 코인 투자해볼래. 네. 이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죽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암호화폐라든지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이제 적극 투자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수익 내실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상승 나오는 뭐 그런 딥페이크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또 STO가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STO 막 한창 올라가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야, 이거 올라타서 5%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거 한번 딱 잡아가지고 한 20%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20%에서 판다. 요런 마인드로 암호화폐 시장 딱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수익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테마는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테마가 바로 암호화폐 관련 테마죠. 전문가님께서 지금 공포 지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50을 기준으로 공포, 중립, 탐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은 공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테마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암호화폐 안에서 한 가지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족집게 종목, 암호화폐 관련주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테마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지금 9월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로 좀 급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감에.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움직이긴 시작할 겁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일단 미국의 대선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자료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9월 10일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9월 17일, 18일 이때 진행하는 미국의 이 FOMC,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딱 진행이 되기 직전부터 거의 시장이 좀 가파르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도 지금 패닉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앞둔 시장의 패닉 오히려 좋다. 네, 오히려 좋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나마저도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럴 때 이렇게 막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뭐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을 치고 할 때 지하 15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은 잘 못 법니다. 예, 하락에 어느 정도 이 하락 시장에서 자산을 사둘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사실 이 대중의 화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화폐라고 하면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말 그대로 달러나 원 같은 돈이 이제 정부의 화폐인 거고요. 정부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이나. 신의 화폐라고 해서 금이나 은, 요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못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의 화폐라고 이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 2009년 뭐 2008년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대중의 화폐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인데 요건 이제 이게 왜 대중의 화폐인지는 설명하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건 일단 대중의 화폐로서 굉장히 입지를 강하게 잡고 있다.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비트코인 하면 아까 제가 대중의 화폐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전에 뭐
10년 중후반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 기관보다 개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기관으로 점점 이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파란색 선. 요게 거래소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이고요. 그리고 요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그래프입니다. 요 지금 두 번째로 보는 게. 근데 가격은 지금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수량이 어때요?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빠집니다. 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갔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따로 빼서 관리할 정도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건데 전문가님, 그 그럼 의도는 뭘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매집하고 자기 지갑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점점 감소하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게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꾸준하게 빠진다는 거는 꾸준하게 빼가지고 보관을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막 이제 금리 인하가 갑자기 막 많이 한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하고 뭐 친코인적인 정책들이 막 이제 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별로 없으니까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암호화폐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급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과 가장 밀접한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간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만 봐도 기관이 왜 이런 거를 집중을 할까? 비트코인이 정말 그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모두 다 100% 다 사기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이런 데 들어가겠어요? 그러게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관련 테마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바로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인베이스를 지분을 샀고 올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면서 국민연금에서도 꾸준하게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암호화폐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접속해주시는 분들께만 족집게 종목에 대한 전략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네. 암호화폐 안에서도 좀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오늘의 족집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족집게 종목, 사실 제가 이전에 한번 좀 얼마 전에 공략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겠어요?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회사를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팍스 정보통으로 입장하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공략부터 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암호화폐 관련 족집게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캐피탈 회사입니다. 벤처캐피탈 회사이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그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발췌를 한 건데 여기 중에서 이제 딱 두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 메인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업비트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나오면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자 수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거래자 수가 많이 몰린다는 거는 거래도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기대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대장 족집게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차트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투자증권이고 하나는 저의 족집게 종목입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더 급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지금 잠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나투자증권도 좋지만 제가 갖고 나온 이 족집게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횡보를 하다가요 올라갈 때 그냥 한 일주일대로 그냥 상승할 만큼을 다 찍어버려요. 정말 급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어때요? 많이 소강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잡아서 좀 빠르게 수익을 한번 올라갈 때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이런 종목을 먼저 공략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얘 공략 못했을 때 아쉬우면 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얘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굉장히 완만하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약간 회사적인 측면, 이 주가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을 봐도 이 회사를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 회사 공략해도 좋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 대장주를 잡고 싶다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통해서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암호화폐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한 번 공략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족집게 종목 차트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차트. 아까 그냥 딱 봤던 거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볼게요. 지금 쭉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니까 약간 천천히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좀 세워드리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건 이제 6월 달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회사도 같이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비트코인만큼 빠지진 않았고요. 그 이후로 약간 반등하다가 최근 시장에서 약간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아서 빠진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이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잖아요. 딱 이럴 때 쌍바닥 구간을 이제 종료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 인하될 일이 남아있고 미국 대선 토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요거는 이제 7,000원 이하면 웬만하면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략을 했다. 그럼 이제 매도점이 중요하잖아요. 네. 매도점이 중요한데 아까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맞죠? 물론 암호화폐 시장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못해도 여기 딱 저항 구간이 조금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봐서 못해도 한 9,000원에서 8,500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만 팔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짭짤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 기억하세요. 네, 오늘 족집게 종목의 목표가 8,000원에서 9,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셨지만 종목명은 블라인드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테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강의 테마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강의 섹터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이요? 네.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 가져오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 가져와요. 이제 지난 이제 한창 막 이렇게 금융주가 이제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갈 때 금융주가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우리가 금융주를 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금융주가 사실 뭐 밸류업 프로그램 때도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지금 이슈 때문에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해도 네. 실적으로 나올 거예요. 실적이요? 네. 왜 그렇게 보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이 패닉이 나왔는데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내요. 자, 그럼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암호화폐 우리 방금 공략했죠? 네. 요거 뺄게요. 자, 제약바이오 지난주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뭐 물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볼만한 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넘겨두고요. 자동차 우리 금리가 낮으면 자동차 많이 사죠. 네.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동차도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겠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약간 제약바이오와 걔를 비슷하게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 자.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 집 많이 사겠죠. 네. 빚을 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뭔가를 사는 그런 이제 금액 단위가 큰 그런 판매 금액 단위가 큰 사업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중심에 금융이 있다고 봅니다. 오. 이게 왜 이렇게 보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일단 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 건설도 그렇고요. 다 뭐를 껴요? 대출을 껴요. 껴야 되죠. 그 대출이 다 뭐예요? 그 대출이 다 뭐냐면 은행의 매출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주를 좀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 시점은 이미 늦었다. 그리고 배당락이 딱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간 부분 다시 반납을 합니다. 주가가 다시 빠져요.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처서 매직이라고 하나요? 그죠? 네. 우리는 이때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요런 주가 상승까지 노리고 배당까지 노릴 거다. 투트랙 전략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크게는 이제 대형 은행주, 뭐 KB금융부터 해가지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요 중에서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 자리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요. 네. 신한지주도 그렇고 이제 BNK 부산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중소형주로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얘는 금리 인하보다는요, 금리 인상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모멘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중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 요 종목 중에서 어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정보통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는 금융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바로 이 금융 쪽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금융 쪽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금융 쪽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족집게 종목을 꼭 공략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족집게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배당 락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이 회사 일단 종목 배당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 줄 친 것만 보면 됩니다. 자, 배당 락일이 이제 누가 배당 받을지를 결정하는 이게 딱 락이 걸린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배당 락일인데 9월 2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9월 초입니다. 여러분들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불일은 11월 1일이고 수익률은 5.3%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역시 기준금리를 조금씩 풀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금금리, 예금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런 적금 수익률이나 이런 걸 좀 유지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도 투자 가능하고 회사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수익률도 이렇게 잘 챙겨갈 수가 있는 이런 회사, 요게 딱 결정이 이미 나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형 은행주인 만큼 실적이나 시가총액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죠. 아, 네. 그럼요.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여기 빨간색 이게 빨간 칸을 친 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건데 뭐 딱 봐도 좋죠. 뭐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굉장히 견조하게 뭐 70억, 69억 요렇게 69억 죄송합니다. 70조, 69조 요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요 18조밖에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예요. 아니 알아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은행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알겠다 싶은 분들 뭐 그거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팍스 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잘 알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파란색 칸 있죠. PER이 지금 기준으로 5.5배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업종 PER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평균 PER이 6.3배가 넘어가요. 한마디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대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평가가 좀 낮게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주가 자리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네.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그냥 연결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 12월, 뭐 이번에 1월부터 차트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거 꼭 봐야 합니다. 자, 추세를 보면요. 저점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 때 한번 좀 크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야, 이거 뭐 걱정할 게 아니었네 하고 다시 쭉 올라가 버리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상태가 나오는데 한 62,000원 선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거든요. 62,000원 정도가 딱 온다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서 좀 마음 편하게 1년이건 2년이건 좀 내가 정말 가치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와중에 나오는 그런 배당금들은 보너스고 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 낙일에 맞춰서 이 고점은 돌파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공략도 좀 전략도 세워야 되니까요. 자, 요건 이제 6월부터의 차트인데 요 바닥 구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이제 조정이 온 상태에서는 항상 뭔가 주가 회복이라든지 고점 돌파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딱히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배당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뭐 PER이나 이런 보조적인 것들을 봤을 때도 이 회사는 굉장히, 이 은행 그리고 이 금융회사는 굉장히 좀 투자할 만한, 그리고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9월에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한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저는 다음 고점은 여기서 73,000원은 못해도 넘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3,000원을 넘기고 나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왔을 때 한 번 더 공략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금융 쪽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오늘 기업은 배당주라고 합니다. 배당주인데 배당 낙일이 9월 27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당주인 오늘 기업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5.3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주셨고 차트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금융주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배당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이걸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패닉할 때 같이 겁먹지 마라. 그때 네.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로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챙겨라. 지금 고통을 견디면 배로 좀 그걸 보상을 받을 거니까 다 같이 힘내고 기회 노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주 강의부터 족집게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